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제가 불이하게 주중 방송은 쉬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았고요. 이렇게 제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있을 때는 가끔씩 쉬게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도 제가 컨디션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짧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짧게 될지 의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콘도 찾는데 90%의 에너지를 소모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콘도를 찾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으면요, 백날 찾아봐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자,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판매하는 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콘도가 어떤 콘도인지만 알아가지고 자기가 가서 어떻게 자기가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겠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뒤에 얘기 들으면 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콘도에 가서 콘도를 사면 제가 제 고객들한테 콘도를 드린 거하고 같으냐? 달라요.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저하고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그 메커니즘을 이제 알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려서 어떤 중국 회사가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 수법입니다. 콘도를 론칭하면 한 층을 다 사버려요. 이게 다 산다는 게 뭐냐면 한 층을 전부 다 부킹 계약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부터 판매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다 산 다음에 이제부터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판매를 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냐면 가끔씩 자국에 가서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다 파는 회사들 있죠. 그냥 해외 부동산은 뭐 백화점식으로 다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중국계 회사들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킹피만 가지고도 몇 억씩 날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판매를 하거든요. 판매를 하면, 자국에서 판매를 하면 원래 저하고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수수료 주세요 안 하죠. 왜? 태국어 매도자만 부동산 수수료 내니까 제가 건설회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또 받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미리 부동산 사이트에도 쫙 깝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이트에서 쫙 깔죠. 그러면 그 가격이 원 가격이냐 말이죠. 원 가격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회사 부동산들 있죠. 한 콘도가 생기면 판매 주체가 보통 두 개가 됩니다. 큰 회사들은 자회사 부동산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판매를 하게 되고 또 그냥 영업팀이 있습니다. 그 영업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 담당 영업팀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가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회사 부동산은요, 거기에 있는 에이전트들은 저희 회사의 직원들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개인으로 있으면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프리랜서처럼 되어서 일을 하지만 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받으면 65%, 70%밖에 못 받습니다. 전체 금액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회사로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더 비쌉니다. 애초에 나오는 가격이 더 비싸요. 자, 이걸 유닛마다 전부 다 대입해 봅시다. 그리고 저처럼 뭐 일일이 따져가지고 하지도 않아요. 외국인 컷하고 태국인 컷하고 몇 퍼센트 차이 나고 어느 가격대에는 몇 퍼센트 이상 차이 나면 안 되고 이런 거 안 따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한테 잘 팔릴 콘도 같으면 그렇게 해서 파는 겁니다. 그냥 보여주고 예쁘면 그냥 사요. 그냥 보여주고 예쁘네 하면 그냥 사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에 꽂혀요. 그 하나에 꽂히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콘도를 잘못 샀기 때문에
나중에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겁니다. 두 번째, 콘도를 아무리 잘 사도요, 관리를 잘못하면 그 안에서 돈이 계속 셉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마지막에. 콘도를 나중에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는데 좀 남았습니다. 그러면 와, 남았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걸 만약에 7년 만에 팔았다라고 하면 7년 동안 중간에 돈 생긴 게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남은 게 없어요. 진짜 콘도도 잘 사고 잘했는데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고객들 중에 실수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수요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를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보면 이거 나중에 판매할 때 다 덜어내고 새로 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말 안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돈만 2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계시냐면 한 10년, 15년 내가 살아야지, 심지어 20년 살아야지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제가 설명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 고객들 판매하기 전에 한 4년 차부터, 그러니까 콘도가 준공되고 나서 4년 차부터 저하고 이 판매에 대해서 1년에 계속 한 번씩 연락해서 상담합니다. 그러고 나서 판매 시기를 잡아요. 그걸 잡으려고 하면 막 잡는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 지역에서 콘도가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그 공급될 때 가격이 어떤지, 가격 동향이 매년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그 콘도가 어느 시점에 팔아야 팔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트렌드도 바뀌어요. 한국하고 다른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에 와서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인테리어에서 임차를 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외부 인테리어 회사에 맡기는 겁니다. 제일 쉬워요. 근데 그 퀄리티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 제일 사기 많이 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콘도 사면 그 건설사에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다 해준다. 개소리입니다. 그걸 다 해줘. 그러면 제가 맨날 왜 콘도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까? 그 시스템 다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곧 가면 초반에 준공되면 그런 앱에서 보면 막 인테리어에서 올라옵니다. 그럼 그 공짜로 거기 올려주는 것 같습니까? 공짜로 올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전부 다 여러분한테 다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외부 회사하고 거래할 것 같으면요, 그 외부 회사에서 저한테 수수료 10% 줍니다.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에 10% 저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가구사에 있는 솔루션 업체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만들어주면 디자인 나오지 않습니까? 디자인 나오면 그대로 하지도 않아요. 소파 같은 거는요, 제가 다 바꿔버립니다. 왜? 걔네들은 그냥 예쁜 거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제가 해보니까 한 3년 만에 소파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소파들이 바꿔야 되는지 이제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떤 소파를 써야지 내가 판매할 때까지도 안 헤어지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가서 필요한 것들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야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려고 하면 차비 안 듭니까? 시간 안 듭니까? 제가 오늘도 임대 계약이 끝나서 일요일인데 6시에 그 임대 계약 끝난 거 확인하러 간 겁니다. 집 정말 깨끗해요. 제가 일요일날 나가서 짜증은 좀 났지만 정말 집 깨끗해요. 왜? 임차인을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선정해서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임차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임차인 구하기 위해서 3만 밭 이하는 전부 포기하는 겁니다. 3만 1000밭짜리 임대료면 1000밭 제 가져가고 3만 밭은 그 임차인 데려오는 에이전트한테 다 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처음에 콘도 생기면 제일 임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임차인 찾기 되게 힘들어요. 가끔씩은 한 3개월씩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러냐? 차라리 3개월 지나고요. 임차인 좋은 사람 구하면요. 그 사람이 3년 가요. 그 사람이 3년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잘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소모비용만 계속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콘도가 올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치고 이제 인테리어를 막 끝냈던 시점, 그리고 임대를 이제 놓으려고 하는 시점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크랙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테리어가 다 된 상태에서 그걸 다시 다 떼내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리를 잘못하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다시 갈려요. 이걸 그냥 요 크랙 있다고 크랙만 시멘트로 발라가지고요, 페인트 칠해버리죠. 다시 벌어집니다. 다시 돈 들어요. 나중에 판매할 때 되면요, 돈이 무지막지하게 수리비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막으려면요, 지금 제대로 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임대를 안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지금 임차인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수리를 할 겁니까? 언제 수리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보험금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제가 관리하지 않는 콘도에도 가보겠죠. 개판입니다. 아예 수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집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집 대부분이 외국인이 주인입니다. 특히 중국인들 주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를 몰라요. 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어마어마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이 있어서 이거 해야지 하면 그냥 공구리만 쳐놨어요. 그냥 구멍만 메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험금은 어떻게 탈 것인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도 몰라요. 저희 고객도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거만 가지고도 만약에 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비용이 얼마만큼 많이 나가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갈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는데 부산에 조그마한 상가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그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한국은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뭐 비용은 나오겠지만. 그거 한 달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도 비용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외국이면 여러분들이 여기 태국까지 비행기 타고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 겁니까? 그 비용이 있죠. 다 굳는 거예요. 그 비용이 다 굳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나 하고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거래를 할 때 통화해보고 첫 번째로 고려하는 게, 이분이 제가 관리할 때 나를 힘들게 하겠구나. 그러면 그분하고 거래 안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룰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거래를 했다라고 해도 제 룰을 안 따르시는 분들, 계속 일탈하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경고하고 관리 안 해드려요. 제가 해드려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제가 10원짜리 하나 받고 일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임대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BTS 사고 가서 MRT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럼 그 비용 들죠? 그 비용 제가 청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년째 하지만 전부 그거 자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수수료까지 깎아가면서 자비용으로 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정확한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가 임대 수익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착각하는 게, 이게 중간에 새어나가는 게 엄청 많아요. 잘못하면 새어나가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아집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세워나가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겠죠. 에이전시 옛날에 했던 사람들이 왜 이거 빨리 그만둘까요? 두 가지예요. 이거 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소모 비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법인을 운영하기에 너무 힘드니까. 왜? 중국 사람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파는 겁니다. 막 팔아갖고 관리도 정확하게 안 해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일을 접고 다른 일로 가야죠. 돈 벌어서 다른 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업은 부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자, 그래서 콘도를 사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발 제가 계속 강조 드리잖아요. 콘도를 찾지 마시고요. 에이전시 찾으세요. 곰아저씨가 싫으면,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곰아저씨 싫으면요, 저보다 더 이 부분을 잘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요. 최근에 제가 상담받은 내용 중에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챗 GPT 보고 뭘 하신 분이 계세요. 다 틀렸잖아요. 그 챗 GPT는요, 그 제일 많이 본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맞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들이 전부 다 마이너잖아요. 지금까지 저처럼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렇다 얘기해 준 것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적돼서 본 것 중에 정말 내용 아닌 거 본 거예요. 전부 다. 다 틀린 내용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통화 상담할 때는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잘 웃고 정말 좋으신 분 같은데 유튜브 할 때는 왜 그렇게 막 화를 내시냐.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안타까워서. 제발 콘도를 찾지 마세요. 아무짝에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제발 에이전시 찾으세요. 에이전시. 에이전시 찾으라고 하면 대형 에이전시 있잖아요. 그런 데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는 찾아봐야 그 안에 있는 에이전트들이 프리랜서나 똑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진짜 에이전시를 찾아서 여러분들 거래를 하세요. 그러지 않을 거면 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좋다니까요.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곰아저씨였습니다.